서울의 한 경제연구소에 있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다짜고짜 좋은 강연이 있는데 들으러 오지 않겠냐고 말을 했다. 무슨 강연이냐고 묻자 미래의 트렌드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유학을 갔다 온 똑똑한 친구의 강연이라 들어두면 일생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때 내가 말했다. 대전 시민이 내 어깨에 걸려 있다. 지금 경제 강연 듣겠다고 병원을 비울 상황이 아니다. 끊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또 강조했다. 이 강연을 안 들으면 후회할 수 있으니 꼭 들으라. 그래도 전화를 끊었는데 일생의 기회라는 등 평생 후회할 거라는 등의 얘기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원장실 문을 열고 의학 세미나가 있다고 했다. 갸우뚱거리시면서도 거액의 용돈까지 주시며 허락을 해주셨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헛소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번 풀어주지 않으면 이대로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 시간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혼자 가기 심심해졌다. 누굴 데려갈까 고민을 했지만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평일 오후에 하는 강연을 같이 들을 멀쩡한 친구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서 MBA 마치고 와서 1년째 백수가 된 친구에게 전화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 하는 무슨 강연이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승낙을 했다. 강연장에 도착하니 박사급 연구원들이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다. 그때 연사가 들어서자 어색한 기색이 강연장에 차면서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연사의 복장이 황당해서였다. 강연하러 오면서 찢어진 청바지에 무릎이 다 나왔고 UCLA가 적힌 티셔츠에 뉴욕 양키스 모자를 쓰고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자신들이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상태에서 시작된 강연이 10분 정도 되니까 뒷줄부터 일어서서 한 명씩 나가기 시작했다. 30분이 지나니까 맨 앞줄만 남고 외부 참석자는 우리들 뿐이었다. 이유는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수는 그 길로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려는 W를 잡았다고 한다. 저는 W를 믿습니다. 저를 W의 세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옥신각신하다 W가 데려간 곳이 마포에 있는 주먹고깃집이었고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다. 백수는 W 세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달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 결국 W는 이러저런 몇 가지 조언을 하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후에 들었다. 그로부터 2에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문제의 W가 작은 사무실을 하나 내었다. 자본금은 700만 원이었다고 한다. 그 회사의 자산 가치는 현재 2조 가까이 된다고 한다. 문제는 백수이다. 그 놈은 나랑 헤어지고 3주쯤 후에 병원으로 전화를 했다. 다짜고짜 첫 월급을 전부 빌려달라는 것이다. 사실 백수가 빌려달라는 말은 그냥 달라는 말이 아닌가? 거절했더니 지금 그 돈을 빌려주든지 30년간의 인간관계를 끊든지 선택하라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월급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빼앗겼다. 백수는 그 돈으로 대구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또 연락을 해왔다. 사업을 도와달라는 얘기였다. 편지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가상 주소를 만들라는 것이다. 지금의 전자메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백수가 말했다. W가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컴퓨터로 편지를 쓰는 날이 온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다. 당시 시범적으로 정부기관과 종합병원에 인터넷 전용선을 놓아준 것이다. 하지만 쓸 데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첫 번째 전자메일이 날아왔다. 동창회 소집 메일이었다. 기껏 한다는 짓이 이런 거냐고 생각했는데 수신인이 170명이라는 걸 보고 놀랐다.
그때 전체 회신으로 나는 대전에서 의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서 뭐하니라고 보냈는데 이틀 만에 무려 70에서 80명이 답장을 해온 것이다. 다들 신기해하는 반응이었다. 병원 전 직원이 가입하는데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대구에서 시작한 전자메일 서비스 회사가 1년 반 만에 250만 명의 가입자를 모집했다. 그리고 99년 초에 골드만삭스라는 외국계 투자회사에 600억의 지분을 넘겼다고 한다. 지금은 엄청난 빌딩의 소유주이자 그곳에 입주한 4개 벤처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지주사 회장으로 있다. 백수가. 그리고 내 돈은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 놀라운 일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상용 메일 서비스였다. 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친구가 잘 된 게 배 아파서가 아니라 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백수에게는 인생을 걸고 뛰어들어야 할 복음으로 들리고 나한테는 망상장애를 가진 환자의 기괴한 이야기로 들렸던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내가 읽고 있던 책에서 답을 구했다. 제레미 러프킨의 초기 저작이었다. 백슬래시 사인. 그래서 제레미 러프킨은 0.1%의 창의적 인간과 그것을 알아보고 협력하고 함께 문명을 건설한 0.9%의 안목 있는 인간 즉 1%의 인간이 문명을 이끌었고 나머지 99%의 인간을 잉여인간으로 규정했다. 가슴이 뜨끔했다. 잉여가 되는 인간이란 유기물 즉 섭취와 배설을 반복하며 이산화탄소만을 발생시키는 존재이다. 그래서 항상 0.1%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면 0.9%는 함께 그것을 이뤄내고 나머지 99%는 매번 세상 참 좋아졌다.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참 놀랍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따라오고 있다. 그걸 보니 답이 딱 떨어졌다. W는 0.1%였고 내 친구 백수는 0.9%에 속해 있고 나는 잉여가 되는 인간이었던 것이다.